제사상 한가운데에서 며느리가 손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음식은 어머니를 죽일 수 있어요. 모두가 멈췄고 모두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위에 놓인 한 가지 진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도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칼을 잡은 손이 익숙하게 물을 썰고 탕 냄비에서는 약한 불로 국물이 끓고 있었다. 30년을 이어온 이 손길은 이제 의식처럼 자연스러웠다. 무의 두께는 정확히 3mm, 당근은 어슷썰기, 파는 송송 썰어 마지막에 올린다.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였다. 부엌에는 늘 그렇듯 제사 전날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런 긴장감도 익숙했다. 몇십 년을 반복해온 일상이었으니까. 칼질 소리, 냄비에서 끓는 소리, 가스레인지의 파란 불꽃까지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며느리 수진이는 내 옆에서 조용히 밀가루 반죽을 만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서툴러 자주 망가뜨리던 반죽이었지만 요즘은 손길이 안정적이었다. 반죽이 매끈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흐뭇했다. 처음 시집왔던 20살 수진이가 떠올랐다. 그때는 계란도 제대로 못 풀었던 아이가 이제는 전을 부치는 솜씨가 나보다 나았다. 이제 이 집안일에 익숙해졌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우리 사이도 이제는 편해졌다. 아니, 편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웃고 있는 수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해졌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다. 볼도 조금 홀쭉해진 것 같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야윈 것이. 수진아, 요즘 잠 못 자니? 물어보려다 말았다. 아니, 묻는 것이 두려웠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평화를 깨뜨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일부러 모른 척을 하곤 한다. 나 역시 그랬다. 이 고요한 부엌의 평화가 깨질까봐 입을 다물었다. 수진이는 말없이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그 손길이 참 정성스러웠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마치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그날 내가 본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오래도록 기억하게 된다. 당근을 썰던 그 손이 순간순간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에는 추위인 줄 알았다. 하지만 부엌은 따뜻했고 그녀는 얇은 스웨터만 입고 있었다. 그 떨림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나는 그때 몰랐다. 그 떨림이 두려움의 신호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도. 제사 당일 아침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부엌은 북적였고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말하며 허공에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 속에는 의식처럼 반복되는 피곤함과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 섞여 있었다. 시누이들은 자신들의 며느리 자랑에 여념이 없었고 조카들은 엄마들 뒤에서 지루해했다. 큰 시누이가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오네. 정말 고생이 많아. 작은 시누이는 부엌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구나. 우리 형수 솜씨는 정말. 나는 늘 그래왔듯 묵묵히 상차림을 준비했지만 속으로는 할 말이 많았다. 30년 전 내가 처음 며느리가 되어 이 집에 왔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어땠을까? 지금의 수진이처럼 조용하고 위축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그 말을 삼키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었을까? 시누이들의 대화는 계속됐다.
누구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다느니, 누구네 딸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들은 척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될 때마다 피곤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견뎌야 했다. 수진이는 여전히 조용했다. 필요한 것만 묻고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다.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무표정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큰 시누이가 말했다. 수진이 정말 조용하네. 말이 없어. 우리가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지? 그러자 작은 시누이가 웃으며 덧붙였다. 말이 없는 게 좋은 거지.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말이 많아. 시어른 앞에서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나는 가만히 국자를 적고 있었다. 수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들린 접시를 더욱 조심스럽게 닫고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며느리는 제사상 음식 손대지 않는 게 맞지. 요즘은 그런 것도 안 지키려고 하더라. 그 말은 별것 아닌 듯 툭 던져졌지만 부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그런 소리 말아요. 요즘이 어떤 시댄데.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이 수진이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녀의 손끝이 멈췄고 찐 감자에서 나는 김이 조용히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폭풍 전의 고요라는 걸 나는 느끼고 있었다. 공기 중에 무언가 잘못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제사상을 차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진이는 몇 번이나 손을 닦았고 다시 무언가를 다듬었다. 그 손길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 마치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큰일이 날 것처럼. 나는 그런 수진이가 신경 쓰였다. 평소보다 유난히 예민해 보였다. 음식을 옮길 때도 평소보다 더 조심조심했고 뭔가를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수진아, 괜찮니?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라도 있어? 그녀는 짧게 웃으며 답했다. 네, 그냥 조심하고 싶어서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단단하게 잠긴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다. 무엇을 조심하고 싶다는 걸까? 음식을? 사람들을? 아니면 나를? 뭘 조심한다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그 대답은 내 의문을 풀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 궁금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나는 수진이가 제사 음식 중 몇 가지를 오래 응시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그 음식에 어떤 기억이 걸려 있는 것처럼. 나물과 전, 그리고 탕.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음식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간이 센 음식들이었다. 수진아, 왜 계속 그 음식들만 봐? 내가 물었다. 아,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닫지 못했다. 그 음식들은 단순한 전과 나물이 아니었다. 수진이에게는 그것들이 공포와 연결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몰랐다. 수진이가 부엌 한편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는 모습을 보았다. 무엇을 적고 있는 걸까? 장보기 목록?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그녀는 노트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 모습이 왠지 비밀스러워 보였다. 뭘 적고 있었니? 그냥 할 일 정리요. 또 애매한 대답이었다. 수진이는 요즘 들어 말을 아끼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꼭 필요한 말만 했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한 불안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제사를 앞두고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앉자 평소처럼 잔잔한 대화가 흘렀다. 하지만 수진이는 말을 더욱 줄이고 눈만 움직였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놓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위축되어 보였다. 친척들의 대화는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들이었다. 누구네 아이가 어떻다, 요즘 물가가 어떻다, 날씨가 어떻다는 식의 이야기들. 나는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었다. 내가 말했다. 수진이는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네.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그러자 누군가 툭 던지듯 말했다. 며느리가 버거우면 그만두든가. 시댁이 편하긴 하냐? 순간 공기가 서늘하게 갈라졌다. 나는 말없이 머리를 숙였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른 말했지만 이미 상처는 입혀진 후였다. 다른 친척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체력이 약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밤새워 일해도 끄떡없었어. 또 다른 친척이 거들었다. 맞아.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려고 해. 인내심이 부족해. 나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들의 말은 옳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크게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가족의 화목이 깨질까봐. 하지만 동시에 수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수진이는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큰 시누이가 고개를 저었다. 형수가 너무 감싸주는 것 같아. 며느리는 좀 엄하게 가르쳐야 해. 수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무릎 위에 손을 더욱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그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때 작은 시누이가 말했다. 그나저나 며느리는 어디서 배운 건지 요즘 음식간이 좀 싱거운 것 같더라. 예전만 못해.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 나는 몰랐는데. 응, 지난번에 와서 먹어보니까 뭔가 밍밍하더라고. 수진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그녀의 마음에 마지막 금이 간 순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금이 금세 무너져 내릴 만큼 깊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는 단지 불편한 공기를 빨리 바꾸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제사 시작을 앞두고 상을 차려 올리는 순간 수진이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음식들은 올리면 안 돼요. 식구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사상을 차리는 마당에 갑자기 왜 이런 말을? 무슨 말이니? 내가 물었다.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은 단단히 감겨 있었다. 어머니는 이거 드시면 안 돼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물 접시를 가리켰다. 무청나물, 도라지나물, 그리고 젓갈로 버무린 김치들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큰 시누이가 얼굴을 찌푸렸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사를 앞두고 수진이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다. 이 나물에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전도 어머니께서 드시면 위험해요. 나는 그저 당황스러웠다. 왜 지금, 왜 이런 말을? 제사를 앞둔 이 순간에
모든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준호가 아내의 팔을 잡았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이런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신경질이나 투정으로 받아들였다. 큰 시누이가 소리쳤다. 며느리가 지금 제사상에 토를 다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다. 정말 어이가 없네. 제사상 음식이 뭔데 함부로 그래. 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집안의 규칙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진아, 내가 조용히 불렀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 순간 나는 화가 났다. 왜 하필 이런 자리에서, 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가? 그때까지도 나는 진실의 가장자리조차 보지 못했다. 단지 집안의 규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충격만 느끼고 있었다. 수진이는 제사상 위에 음식을 하나씩 아주 조용히 천천히 치우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결심이 있었다. 나물 접시를 들어 올리는 그녀의 손이 마지막 순간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뭐 하는 거야? 큰 시누이가 일어났다. 하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다. 젓갈나물, 소금에 절인 전, 진한 국물의 탕까지 하나씩 치워나갔다. 사람들은 소리쳤다. 미친 거 아니야? 가풍을 무시해? 며느리가 뭘 안다고. 나는 얼어붙은 채 바라보기만 했다. 수진이가 치우는 음식들을 보니 모두 간이 센 것들이었다. 젓갈로 만든 나물, 소금에 절인 전, 진한 국물의 탕.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수진이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혼자 견딘 사람의 목소리였다. 준호가 아내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제발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해요. 이 음식들은 어머니께 독이에요. 독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다. 뭐가 독이야? 우리가 몇십 년간 해온 음식이 독이라고? 큰 시누이가 고함쳤다. 제정신이야? 조상님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다른 친척도 가세했다. 그 순간 모두가 그녀를 가풍을 파괴한 사람으로 보았다. 나조차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단지 당황스럽고 화가 났다. 왜 하필 이 순간에? 수진이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접시들을 치웠다. 마지막 접시까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친척들은 계속 비난했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집안을 망치는 거야.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진이를 막아야 할지 아니면 편들어 주어야 할지. 결국 제사상은 텅 비게 되었다. 그리고 그 빈 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수진을 방으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마자 내 목소리는 터지고 말았다. 왜 그랬니? 왜 오늘? 왜 여기서? 수진이는 손등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은 그저 더 큰 분노를 일으켰다. 말할 수 없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가족을 모욕한 거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30년간 지켜온 가풍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다. 내 얼굴이 어디에 둘 곳이 없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뭘 몰라? 내가 뭘 몰라? 나는 더욱 격해졌다. 수진이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어머니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르세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위험해? 나는 멀쩡하다. 아무 문제 없어. 수진이는 고개를 더욱 숙였다. 죄송해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말할 수 없어? 대체 무슨 일인데?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나는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상처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던진 말이 그녀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당신이 우리 가족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에 온 지 겨우 몇 년인데. 그 말을 하자마자 나는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한다고 되는 일이야? 오늘 일로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데. 나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소리를 지를수록 가슴 한편이 불편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분노가 더 컸다. 그날 밤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내가 부르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오래된 절규였는지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부엌에는 치워진 음식 냄새가 은은히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집안을 들뜬 불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며느리가 너무 나갔어. 가풍도 모르는 건가?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나는 그들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수진이가 말한 위험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큰 시누이가 말했다. 형수,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어.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돼. 작은 시누이도 동조했다. 맞아. 너무 관대하게 대한 것 같아. 며느리는 엄하게 가르쳐야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수진이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절박하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밤이 깊어도 그녀의 방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문을 바라만 보았다. 그 문 너머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준호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병원을 자주 다녀요. 그런데 본인은 아프다고 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누구 때문에?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됐다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뭔가를 기록하고 병원에서 뭔가를 받아오고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무엇을 기록한다는 걸까? 그리고 병원에서 뭘 받아온다는 걸까? 준호야, 정확히 뭔지 알아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며칠 뒤 수진이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잠시 집을 나가겠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굳어 있었다. 나는 소리쳤다. 도망치는 거니?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있으면 어머니가 위험해져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단지 상처받은 사람처럼 말했다. 너는 결국 우리 가족을 버리는 거구나. 수진이는 말없이 울었다. 울음소리도 내지 않은 채 어머니, 수진이를 보내지 마세요.
준호가 간청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애가 선택한 일이야.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 수진이가 가방을 꾸리는 모습을 보았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만 넣었다. 그 모습이 왠지 처량해 보였다. 수진아, 정말 가는 거야? 내가 물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뭐가 최선이야? 가족을 버리는 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을 닦을 뿐이었다. 현관에서 그녀는 한 번 뒤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무언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준호가 중얼거렸다. 엄마가 아프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가 아프다는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수진이가 떠난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정확히는 숨막히는 고요였다. 준호는 말이 더 줄었고 나는 괜히 냄비 뚜껑 소리를 크게 내며 무언가 평소처럼 돌아간 척을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녀가 없다는 사실은 집안 전체를 기울게 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혼자 밥을 하려니 모든 것이 어색했다. 수진이가 늘 담당하던 작은 일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완전히 잘못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 감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슴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다.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와도 말이 없었고 나는 혼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일이 많아졌다. 수진이 연락 왔어? 내가 물으면 준호는 고개만 저었다. 연락 안 해봤어? 해봤는데 받지 않아요.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이상했다. 수진이가 떠나고 나니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그녀가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공허함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수진이가 쓰던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물건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화장대 위에 작은 노트 하나가 눈에 띄었다. 펼쳐보니 날짜와 함께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혈압 수치처럼 보이는 것들이었다. 그때야 나는 깨달았다. 수진이가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 답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장 보러 나간 날 이웃이 말했다. 며느리, 병원 다니더라.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병원? 난 몰라. 근데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는다고 하던데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내 심장이 빨라졌다. 누군가의 것이라니? 혹시 누구 건지 아세요? 이웃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며느리가 검사 결과를 받아가더라고. 본인 것은 아닌 것 같던데. 나는 더 자세히 물었다. 어떤 병원이에요? 어디서 보셨어요? 아, 내과 쪽이었던 것 같아. 며느리가 나올 때 되게 심각한 표정이더라고. 그리고 뭔가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어. 종이 뭉치라니. 검사 결과지였을까? 나는 바로 돌아와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한참을 말하지 않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제발 지금은 묻지 마. 그 말은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예고였다. 하지만 나는 기다리지 못했다. 준호야,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니? 준호는 눈을 감았다. 엄마가 먼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뭘 알아야 한다는 거야? 수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진이의 이상한 행동, 병원 이야기, 그리고 준호의 의미심장한 표정들이. 준호야, 제발 말해줘. 엄마가 뭔가 잘못된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다만, 다만 뭐? 다만 아셔야 할 일이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무언가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나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는 예감도. 그날 밤 서랍 속에서 나는 한 봉투를 발견했다. 검사 결과지.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만성 신장질환 특정 염분, 특정 재료 섭취 시 악화됨. 그리고 그 음식 목록. 나는 그 목록을 내려보다가 손을 떨었다. 그 음식들은 제사상 음식의 대부분이었다. 젓갈로 만든 나물들, 소금에 절인 전류, 진한 간의 국물들. 모두 내가 평생 해온 음식들이었다. 그리고 수진이가 그날 치워버린 음식들이었다. 나는 종이를 다시 읽었다. 지속적 섭취 시 신장 기능 악화, 심각한 경우 생명 위험. 수진이는 나를 살리려고 상을 치운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숨이 들어오지 않았다. 내 가슴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검사 날짜를 보니 석 달 전이었다. 수진이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석 달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해온 것이었다. 의사의 소견서도 있었다. 환자의 혈압 상승과 부종 증상이 지속됨. 염분 제한 식이요법이 반드시 필요함. 가족의 협조가 중요함.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수진이의 떨리는 손, 조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그날의 절망적인 외침들이. 그녀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도 이제 이해했다. 시어머니에게 당신은 병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한 말들이 떠올랐다. 며느리가 뭘 안다고. 가족을 모욕했다. 나는 얼굴을 양손으로 가렸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바닥에 앉아 종이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수진이는 가풍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모욕했다. 상처를 주었다. 며느리가 뭘 안다고 했던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무너뜨린 건 가풍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아니,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다. 수진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시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그리고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받은 것은 비난과 모욕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를 살려야 해요. 그건 절규였다. 며느리의 의무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절규였다. 그리고 나는 그 절규를 묵살했다. 의사의 소견서를 다시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환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이 대신 상담받음. 환자의 식습관 개선이 시급함. 수진이는 나 몰래 병원에 다니며 내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를 구하려 했던 것이다.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영양상담 기록이었다. 신장질환자를 위한 저염식 조리법 상담 가족 교육 프로그램 참여. 수진이는 혼자서 모든 것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런 후회가 있다는 걸 몰랐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했던 말들, 눈을 피했던 순간들,
그녀가 떨고 있던 손. 모든 장면이 칼처럼 되살아났다. 나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가슴을 움켜쥐었다.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알았다. 가족을 모욕했다고 했던 내 말이 되돌아왔다. 정작 가족을 지키려던 건 수진이었다. 그리고 가족을 모욕한 건 나였다. 나는 벽에 기대어 앉았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몰랐다. 준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들은 나를 걱정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배려를 짓밟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결심했다. 수진이를 찾아가야겠다고. 그리고 사과해야겠다고. 하지만 사과로 충분할까? 내가 준 상처가 사과만으로 치유될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시작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수진이가 나 몰래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생각하니 더욱 미안했다. 병원에 다니고 영양 상담을 받고 조리법을 공부하고 모든 것을 혼자서. 그리고 마지막에 용기를 냈을 때 나는 그녀를 비난했다. 나는 수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 아마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해야 한다. 그녀에게 가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나는 조용히 외투를 챙겼다. 밖은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보다 내 가슴이 더 서늘했다. 수진이는 친정에 있을 것이다. 준호에게 주소를 물어보니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왜? 사과하러 가야지. 준호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정말요? 수진이한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엄마, 수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이제 알 것 같아. 검사 결과지 봤어.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수진이의 친정은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가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할 말들이 맴돌았다. 하지만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다. 버스에서 내려 수진이의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다. 그녀가 나를 용서해 줄까? 다시 돌아와 줄까? 나는 수진이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뺨이 홀쭉해졌고 눈가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나는 말문을 열 수가 없었다. 겨우 내뱉은 말은 미안하다. 그 말이 이토록 어려운 말이었다니. 수진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목소리였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수진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차는 됐고 우리 이야기부터 하자. 수진이는 거실로 나를 안내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다. 수진이는 말했다. 어머니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따뜻하셨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다. 제가 잘못하면 그 따뜻함이 사라질까봐.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사람은 사랑을 잃을까 두려울 때 입을 다문다. 그리고 그 침묵은 상처가 된다.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병원에서는 즉시 식습관을 바꾸라고 했어요. 특히 염분 섭취를 줄이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그날,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그런 음식을 드시면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아서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제가 설명할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말해야 상처받지 않으실지, 어떻게 말해야 이해해 주실지.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았구나.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음식을 좀 더 싱겁게 만든다거나 건강한 재료를 쓴다거나. 하지만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날처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나 봐요. 아니야.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더 용기 있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한 건 나야. 너를 믿지 못해서. 그리고 상처 줘서. 나는 손을 내밀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니? 수진이는 한참을 침묵했다. 눈물이 맺혔다. 조금만. 천천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유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었다. 나도 바뀔게. 이제는 너의 말을 들을 거야. 그리고 함께 노력할 거야. 수진이가 작게 웃었다. 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상처는 줬지. 그건 서로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과 달랐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침묵이었다. 수진아. 네. 앞으로는 힘들면 말해줘. 나도 배우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더 용기 내볼게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이번에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내가 더 고마워. 나를 지켜주려고 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음식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알았다. 나는 수진이의 가족으로 협력한 적이 없었다.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의사는 목록을 주었다.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시고 대신 이런 식재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볼까요? 나는 놀랐다. 새로운 요리법이라니. 맛없을 텐데. 아니에요. 저도 공부해봤는데 건강한 음식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의사가 웃었다. 며느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더라고요. 영양학 책까지 보시고. 나는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마워.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수진이가 웃었다.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가족이니까. 이제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신장 기능이 많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식이요법을 잘 지키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내가 물었다. 지금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을 계속 드시면 매우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함께 관리해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진짜 함께였다. 다음 제사날 우리는 함께 상을 차렸다. 조용하지만 따뜻했고 서로의 손길이 부드러웠다. 이 나물은 소금 대신 다시마 우린 물로 간을 맞췄어요. 수진이가 설명했다. 나는 맛을 보았다.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다. 이거 괜찮네. 오히려 더 깔끔한 것 같은데? 전도 기름을 줄이고 허브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 탕은 저염 국물로 끓였는데 어떠세요? 나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다. 정말 맛있었다. 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우리는 새로운 조리법을 배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예전처럼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가벼운 대화가 오가는 부엌이었다. 수진이가 말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어요. 맛없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써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영양사한테도 배웠어? 네. 신장질환자 가족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나는 감동했다. 수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 수 있었다. 친척들이 모였을 때 나는 먼저 말했다. 올해 제사상은 좀 달라요. 건강을 생각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했거든요. 큰 시누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뭐가 문제였어? 내 건강 때문이에요. 수진이가 알아서 해줬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맛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정말 맛있네. 이게 건강식이야? 수진이는 내 옆에서 마음 편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제사를 지내며 나는 생각했다. 가풍이란 형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어머니, 조상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가풍이란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어야 한다. 나는 이제 안다. 우리가 지켜야 했던 건 상위의 음식이 아니라 서로였다. 수진이와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지키려 노력하는 가족이. 준호는 말했다. 엄마, 이제 집이 밝아졌어요. 맞다. 집이 밝아졌다. 더 이상 무거운 침묵이 흐르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흐르는 집이 되었다. 며칠 전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무서웠던 건 어머니의 사랑을 잃을까 봐였어요. 나는 대답했다. 사랑은 잃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야. 우리가 함께 키워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연결되었다.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더 진실하게. 가끔 수진이가 새로운 건강 요리를 만들어 온다. 나는 맛있다고 말해주고 그녀는 환하게 웃는다. 그 웃음 속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라는 것도. 제사상 위의 진실은 이것이었다. 사랑한다면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용기 있게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요즘 나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다. 수진이가 함께 간다. 의사는 말한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가족분이 정말 잘 관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웃는다. 그녀도 나를 바라보며 웃는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 그리고 그 가족은 서로를 지키며 함께 걸어간다. 영원히. 사과는 늦을 수도 있지만 사랑은 늦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도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구독, 좋아요로 함께 이어가요.